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과 통쾌한 복수극이 어우러진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지낸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슬피 우는 30대 여성입니다. 비록 오늘이 5월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딸 부잣집 5째로 태어나 존재감이 살짝 미약했으나 20살에 절 임신을 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대요. 저는 꼬꼬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를 만나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고등학생일 때였는데 동네에 새로 이사온 동갑내기 아빠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대요. 그땐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배우 최재성을 꼭 빼닮은 거야. 엄마, 최재성이 누구야? 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생뱀을 칵 뜯어먹던 최대치 있잖아. 최시라랑 철조망 키스도 유명했는데 우리 딸 몰라? 아, 애정의 조건 최시라? 근데 최재성은 모르겠어. 한마디로 엄마 고등학교 때 하이틴 인스타인데 그냥 테리우스의 조각 미남이야. 암튼 너네 아빠가 최재성같이 생겼으니 말 다 했지. 네 아빠 학교 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대문을 나서려고 진짜 새벽부터 쌩 하고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동네 반상회에서 마을 청소하는 날도 엄마 따라 나가고. 아휴, 내 인생에서 제일 부지런을 떨었을 때가 그때일 거야 아마. 엄마는 고등학교 시절 아빠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대요. 그리고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자 둘이 야반도주했다가 한 달도 못 되어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잡혀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엄마가 흰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득바득 전통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한복 입고 족두리 쓰고 했잖아. 결혼식 하는 날 아침까지 울고 불고 했는데 네 외할아버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지. 아휴, 냉정한 영감 같으니. 아무튼 내 친구 중에 한복 입고 결혼한 애는 나밖에 없어서 두고두고 한이 돼서 속상했어. 우리 현진이는 꼭 공주 드레스에 면사포 쓰고 결혼하자. 어릴 적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실장 위에 올려둔 엄마 결혼식 사진을 보곤 했어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앳되고 예쁜 엄마와 배우 사모 관대를 해서 사극에 나오는 임금 같아 보이는 최재성을 닮았다는 우리 아빠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기억에 없는 아빠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역시 무리였죠. 아빠는 제가 태어난 이듬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 학교에 다녀온 네 아빠가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바지락을 넣고 수제비를 해서 먹었지. 저녁을 잘 먹고 같이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춥다는 거야. 오들오들 떠는데 이마는 불처럼 뜨거워서 얼른 등에 널 덮쳐엎고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휴, 하루도 안 돼 저 세상 사람이 되더라. 눈 깜짝할 새 3사람이 죽는 거 보고 도무지 안 믿겨서 미친 듯이 울고불고 했다. 아빠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혈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졸지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모들 표현에 따르면 정말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똑순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김밥 가게, 제조 공장, 콜센터, 보험 설계사, 일을 투잡, 쓰리잡으로 뛰었고 틈이 날 때마다 알바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선거 때 참관인 알바 나도 좀 끼워줘. 뭐? 내가 경쟁자 쪽 후보 선거운동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어디까지나 그냥 알바로 뛴 건데. 그러지 말고 나도 끼워줘라. 내가 밥 살게, 응? 일자리 부탁이 부끄러울 만도 한데 엄마는 돈 냄새가 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서슴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엄마 덕분에 저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아니, 오히려 소공녀처럼 귀하게 티 없이 맑게 컸습니다. 엄마는 허름한 옷을 입고 김밥 한 줄을 허기로 때울지언정 저만큼은 메이커 있는 좋은 옷으로 야무지게 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학원도 아낌없이 다니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아빠 없이 자란 티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 막내딸인 줄 알았어요. 현진아, 우리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응? 우리 집? 물론 가도 되지. 너네 집 어떤 집인지 궁금해. 대문부터 집 현관까지 차 타고 들어가는 그런 집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아니, 완전 평범한 집인데? 혹시 고깃집 아니야? 맨날 도시락에 고기 반찬 싸우니까 고깃집 하는 거 맞지? 아니지, 과일집이지? 과일도 매일 한가득 들고 오잖아. 아니야, 그런 거. 어릴 땐 곧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실망으로 바뀌는 걸 깨닫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라 친구들은 지나치게 솔직했죠. 우와, 우리 집보다 작네? 솔직히 완전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너 보기랑 전혀 다르구나. 근데 너네 엄마는 어디 계셔? 우리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무슨 일 하시는데? 그냥 회사 다녀. 아, 넌 엄마가 일하러 가서 좋겠다. 난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싫은데. 그때부터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소공녀지만 알고 보면 작은 빌라에 사는 거지 같은 제 처지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아빠가 없는 게 서러웠고 엄마는 왜 나를 공주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오해를 사게 한 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 원망과 짜증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중2 시절의 초절정을 이루어 매일같이 엄마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생 지랄을 떨었죠. 아, 제발 나 좀 가만둬. 아니, 엄마가 딸한테 식탁 위에 둘 테니 학원비 챙기란 말도 못하냐? 내가 학원비를 챙기든 말든 상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잘 알아서 하는데 학원비 미납이라고 연락이 와? 잔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언제 날 챙겼다고 이 지랄이야. 지랄? 현진이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 줄 알면서 내가 언제 그 돈 벌어달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나 앞으로 학원 안 가면 되잖아. 아니다. 학교도 안 갈래. 그럼 됐지? 그럼 엄마도 일하러 안 가도 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학교를 왜 안 가는데? 나 이제 학교도 안 갈 거니까 엄마 나 때문에 돈 벌지 마. 나도 나 때문에 엄마가 돈 벌러 나가는 거 정말 싫으니까.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 엄마 돈 필요 없다고. 저는 일부러 있는 힘껏 쾅 하고 문소리를 내며 방문을 닫거나 현관문을 꽝꽝 소리내며 집을 나오곤 했습니다. 뭐 중학생 가출이라고 해봤자 그냥 동네 친구 집을 쏘다니다가 저녁을 먹고 집에 기어들어가는 게 다였지만요. 그래도 그때 저를 잡아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친구 원미였어요. 원미는 학교 학예제 때 둘이 공연한 탭댄스 연습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였는데 동갑인데도 늘 언니처럼 절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오늘은 또 왜? 또 엄마랑 한바탕 했어?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 누가 돈 벌어달라고 했나? 자기가 좋아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왜 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 진짜 숨 막혀. 으이그, 그래서 내가 널 철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철없는 아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싫은 걸 어떡해.
나한테 친한 척 말 거는 것도 싫어 미치겠어.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어. 아휴, 그럼 넌 어떤 엄마가 좋아? 네가 원하는 엄마가 있을 거 아냐. 내가 원하는 엄마는 일단 우아해야 해. 고상하게 집에서 십자수를 놓고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쿠키나 빵을 구워주는 그런 엄마. 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그런 엄마가 어딨어. 왜 없어? 너네 엄마도 그렇잖아. 다정하시고. 진짜 부럽다. 넌 엄마 욕도 안 하잖아. 나? 난 그냥 우리 엄마가 불쌍해. 가엾달까?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맘이 안 생겨.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유방암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잖아. 난 엄마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가 돈독으로는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너 기분도 꿀꿀한데 오랜만에 탭댄스 한 판 출까? 전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원미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과 달리 막상 엄마 얼굴을 보면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서 또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답니다. 엄마는 제가 성질을 부려도 생지랄을 해도 단 한 번 화내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절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를 향한 저의 철없고 못난 만행은 고등학교 때 극에 달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그해 우리 구청 최초의 여성 환경미화원으로 합격했을 때였어요. 엄마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며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앞이 캄캄했어요. 하필이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는 걸까? 등굣길에 행여나 쓰레기를 치우는 엄마를 만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닐 딸 걱정은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내심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그냥 치킨집이라도 차리면 안 되냐고 또 땡깡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안 중에도 없지? 정말 짜증나.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미안해 딸. 엄마는 가게 일이 자신 없어.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데 딸이 싫으면 그만둘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는 환경미화원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태풍이 부는 새벽 1시에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나가는 엄마를 몰래 지켜보며 속상했습니다. 저는 매일 등굣길에 엄마를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멀리 환경미화원 복장이 보일라 치면 서둘러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갔습니다. 어쩌다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끙끙 앓을 땐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엄마 허리 좀 두드려 줄까? 이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얼른 대학에 가서 역을 떠야지. 독립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학교 근처 원룸을 구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생애 최초 독립을 했어요. 만세! 현진 독립 만세! 외치며 기뻐했던 순간도 잠시. 저는 이내 멘붕에 빠졌어요. 엄마의 지원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나홀로 경제적 독립은 그림의 떡. 그냥 환상 속의 그대였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에 주민세는 초면이었고요. 하다못해 수세미, 비누 하나도 제 돈을 들여 직접 사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자 그동안 엄마 용돈을 따박따박 받아서 펑펑 써왔던 저로서는 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미쳤다 미쳤어. 공과금에 교통비 식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 줄이고 줄였는데도 월 100만 원은 있어야 돼. 저랑 같은 대학 약학과에 합격한 원미는 엄마를 피해 도망치듯 나온 저를 나무라며 제발 도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귀가 따갑게 조언했습니다. 월세만 30만 원이 나가니까 당연하지. 이 철영아. 엄마 집에서 가전은 다 챙겨왔는데도 이래.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내가 꿈꿨던 독립은 이게 아닌데. 그럼 알바라도 해. 내일 학생회관 같이 가줄게. 아니야. 알바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낫겠어. 너 실은 엄마가 용돈 주시지?
통장에 따박따박 넣어주시지. 난 정말 엄마 피를 빨아먹는 구더기 같은 딸이야. 무쓸모의 무능력 잉여 인간이야. 또 그런다. 부모님이 지원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어. 알바한다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엄마 은혜에 보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지? 그래. 더 좋은 초이스는 그냥 엄마 집에 도로 들어가는 거고. 싫어. 내가 어떻게 독립했는데 다신 싫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독립한 지 1년도 안 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엄마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어요. 잠시나마 혼자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엄마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보니 반성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 줄 알겠어.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엄마에게 전 대면대면했어요. 사춘기 때부터 내가 파놓은 엄마와의 간격은 생각처럼 쉽게 메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거짓말처럼 전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전 여전이란 건 이런 걸까요? 엄마가 아빠를 첫눈에 보고 반했듯이 저도 학교에서 한 남학생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남학생은 공통교양 과목인 사회학개론을 같이 듣는 동기였는데 약대 강동원으로 불릴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호시탐탐 그와 소개팅 자리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너네 과에 강동원 여자친구 있어? 에? 우리 과에 강동원이 있어? 저번 사회학개론 들을 때 너한테 인사하던 그 남학생. 아, 최필구? 우와, 이름 완전 깬다. 얼굴이랑 너무 부조화스러운데? 필구가 강동원이라고? 말도 안 돼. 너 눈검사 해봐야겠다. 당장 안과부터 가보자. 뭔 소리야. 내가 3번, 4번 확인 사살했는데 강동원 맞던데? 암튼 친구야, 제발 다리 좀 놔주라. 그래, 소개팅 하려면 얼른 해야 할걸. 걔 좀 있으면 군대 갈 거라고 하더라. 뭐, 군대? 안 돼. 그렇게 부랴부랴 소개팅 자리가 마련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약대 강동원 최필구는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원미랑 친하지? 학식 먹을 때 너 몇 번 봤어? 응, 원미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근데 나랑 소개팅 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원미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소개팅을 주선하면서 내가 좋아한다는 속마음까지 전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주선자의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하지만 원미에게 입단속하지 못한 걸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너 군대 간다며? 그럼 이제 널 보지도 못하잖아. 왜 그렇게 일찍 가? 약대는 입학하고 먼저 군대 갔다 오는 게 편해. 근데 나도 대학 생활이 궁금해서 1학기 들은 거고. 얼른 다녀와야지. 너가 입학하자마자 군대 갔으면 널 못 봤겠네? 헐. 나도 너랑 소개팅 한다고 해서 좀 놀랬어. 왜? 너 예쁘잖아. 강의실에서 제일 눈에 띄는 애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해서 놀랬지. 뭐? 부끄럽게 진짜. 나 군대 갔다 오고 그때도 만일 너가 솔로면 우리 그날부터 1일 하자. 저는 최필구를 군대에 보내고 드립다 공부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당당하게 취직했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제가 돈을 번 이후에도 환경미화원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돈을 벌어들 테니까 제발 쉬라고 사정을 해도 일하는 게 좋다며 계속 일하셨어요.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내 빗자루가 몇 번 쓱 지나면 거리가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게 좋아. 보람도 되고
이래봬도 이거 나란 일이야. 나란 일하고 나라 돈 받는 거 얼마나 뿌듯한데. 힘드니까 그러지.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그거 산재 아니야?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하루 10km 이상은 걸으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배 나올 염려가 없지. 여봐라, 엄마 배 날씬한 거. 오 여사님, 망측하게 윗옷은 까지 맙시다. 엄마는 건강에 좋다고 했지만 정작 만성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허리 구부리는 작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으면 재발하고 나으면 또 재발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요즘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지난 신규 모집할 때 박사 출신도 2명이 나왔어. 저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군대를 제대한 최필구와도 뜨겁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엄마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은 넓어졌어요. 제가 취업하고 5년 뒤 최필구도 대형 약국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드디어 집안 대 집안이 서로 인사하는 상견례를 하게 됐죠. 최필구네는 대대로 약국을 업으로 삼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았고 고상한 말투가 어쩐지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어 좀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전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사부인 혼자서 애를 키우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애가 워낙 똑똑해서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지가 알아서 쑥쑥 자라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네, 저희가 봐도 요새 보기 드문 아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겨우 50인데요. 아직도 팔팔합니다. 일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좋지 않을까요? 애들이 드리는 용돈이면 생활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요즘은 우리 일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경쟁이 20대 1이라고. 박사들도 대거 신청하고 참 재밌어요. 네. 일 그만두실 생각은 아예 없으시구나. 아유, 이거 참. 시댁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것 좀 잘 알겠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사랑이 뭔지. 엄마도 사랑에 눈이 멀어 야반도주했듯이 저도 사랑에 눈이 멀어 엄마 일쯤은 흐린 눈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이것도 모전 여전일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있자니 철없던 시절 엄마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아팠고 저는 결혼식 전날 엄마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예전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다 이제서야 편지로 쓰게 됐어. 쏟아지는 눈물 참아가며 썼으니까 잘 들어줘요. 이렇게 엄마 생각에 잠겨 있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엄마는 내 온갖 투정과 짜증 받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나는 왜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걸까? 내가 중2 때 엄마한테 욕하고 학교 안 간다고 징징대고 허구한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짜증내고 성질내서 미안해.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 나를 나무란 적이 없었어. 그땐 청개구리 마냥 밉고 못난 사춘기 딸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아마 이 편지가 다 끝날 때까지 엄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언젠가 엄마가 퇴근해서 그대로 잠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나 때문에 많이 늙고 고생한 게 보여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된 것도 아닌데
이른 나이에 날 낳아서 묵묵히 나를 공주처럼 키워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헌신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니까 이제 엄마가 더 잘 보여. 꽃다운 스물에 나를 낳고 아빠 없이 나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세상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정작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엄마한테는 엄마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 매일 반성하고 있어. 시집을 가더라도 우린 영원히 함께야. 엄마도 힘든 일 있으면 이제 나한테 언제든 말해줘. 이젠 내가 엄마의 위로가 되고 엄마를 지켜줄 테니까. 엄마, 사랑해요. 결혼식장에서 전 울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크게 뜨고 담담한 척했지만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들러리로 와있던 원미 얼굴까지 내 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폭풍 오열. 펑펑 우는 저를 보고 하객들이 사연 있는 신부라고 수군댔다는 후일담을 들었어요. 사연이 있긴 하죠. 엄마한테 못되게 군 딸이 과거의 무지를 깨닫고 비로소 개과천선하게 된 사연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니 저는 엄마를 이제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게 됐고 원미가 말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여자로서의 엄마가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딸이 오중이나 못되게 굴었나요? 그런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절 품어주신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효녀로 급성장했습니다. 엄마! 최서방은 출근했지. 엄마 허리는 어때? 늘 그렇지 뭐. 최서방이 준 파스는 붙였어? 당연하지. 누가 준 건데. 아끼지 말고 팍팍 붙여. 오늘 아침에도 최서방이 준 약 먹고 파스 붙이고 했어. 차도 없으면 병원에 가자. 같이 가줄까? 아니야. 직업병인데 뭐. 이러다 또 괜찮아져. 남편 채필구는 평소 엄마에게 잘했지만 제겐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늘 엄마를 비하하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최 박사, 이번에 박사과정 통과하면 약국 말고 연구소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안 그래도 교수님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여보, 학교 연구원보다야 해외 연구소에서 일하는 게 예스펙에는 더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지. 호주 모나시 아니면 영국 노팅엄은 글로벌 인지도도 높고 전도 유명한 곳이니까 필구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밀어줘야지. 어때 최 박사? 유학도 인생 플랜에 들어있지? 그럼요 어머니. 아유 누구 아들인지 예뻐 죽겠네. 아 맞다. 우리 여고 동창생들이 제일 부러워 죽는 애 1위가 나래나 뭐래나? 최 박사 유학 가면 새아가도 플랜 A 하나 작성해서 가져오렴. 저요? 그럼 당연히 너가 최 박사 뒷바라지 해야지. 제가 유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도 참 한 고집 하는구나. 그냥 예 한 번을 안 해. 오늘 전 유학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다른 집 애들은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라 한다는데 시큰둥하니 안 잡고. 아휴, 너네 엄마 황소고집하고 똑같아 얘. 예? 저희 엄마가요? 사이가 약사고 딸이 대기업에 다니면 응? 애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뭘 그렇게 끝까지 일을 안 그만두시는지.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우리 체면은 길거리에서 사부인 만나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다. 안 그래요 여보? 헛기침을 하는 아버님. 오늘 가발이 평소보다 2cm 정도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네요.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체면 때문에 머리에 100만 원 호가하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사시는군요. 체면을 버리면 머리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만 간직하기로 했어요. 최씨 집안 체면과 엄마가 환경 미화일을 하는 게 뭔 상관인가 싶었지만 저도 한때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터라 당신네들도 지금 무지해서 그렇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요. 말해주고 싶었으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비난을 말리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은연중에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거겠지 싶어서요. 이런 날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순식간에 사각의 격투기장이 됐고 우리는 파이터가 되어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 당신 유학 가는데 내가 왜 당연히 세트로 간다고 생각하시지? 나는 뭐 직장생활 취미로 하는 사람인 줄 아시나?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직장에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내 인생 계획을 왜 어머니가 짜주시는 건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귀뜸 한 번 안 하고?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와, 당신 이렇게 마마보이 파파보이인 줄 몰랐어. 억지 쓰지 마. 억지라니? 당신 마마보이라서 우리 엄마 이야기 나오면 일단 모르쇠 벙어리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허리도 아프신데 일이 험하니까 걱정돼서 그런다. 이제 그만하고 쉬시면 좋잖아. 우리 엄마 이제 겨우 52이야. 90살까지 거뜬하게 사는 요즘엔 한창 나이라고. 무엇보다 엄마가 좋대잖아. 그 일이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잖아. 왜 남의 진심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그 저희가 뭐냐고.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이제 그만해. 부부싸움을 하고 입이 한대빨 나와서 엄마에게 찾아가면 엄마는 매번 제 등짝을 때리며 최서방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만 나만 뭐라고 해. 엄마는 네가 남편한테 이쁨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 그러면 엄마가 일을 그만둘까? 뭐하러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일인데 정년까지 하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룰루랄라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에서 쉬지도 못하고 늘 어딘가 숨어서 쉬곤 했는데 얼마 전 구청에서 휴게실을 마련해준 터라 그곳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엇갈렸는지 엄마는 이미 퇴근하고 집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시나? 엄마 자는데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엊그제 시댁에 두고 온 가방을 챙겨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띵동 띵동. 분명 벨이 울렸는데요. 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제 가방을 두고 가서요. 찾으러 왔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저는 가방을 둔 예전 남편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 엄마가 방바닥을 닦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신 허리를 툭툭 치면서 헉헉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자 시모가 이래저래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부인더러 좀 도와달라고 했어. 저희 엄마도 몸 안 좋으세요.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설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왔던 거예요? 아이고, 소리 좀 그만 질러.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일어나는데 그 순간 디스크가 터져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곧바로 119 구급대를 부르고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진통제를 맞고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어요. 의사는 엄마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있다며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디스크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당황했고 어떤 게 엄마에게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엉겁결에 같이 병원에 온 시어머니가 제 속을 박박 긁었어요. 뭐 디스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무슨 수술을 한다고 요란을 떠냐? 오버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지금 우리 엄마 다리까지 마비가 됐다고요. 이대로 두면 마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엄마가 걷지도 못하는데 오버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아휴, 어디서 지금 코레고래 소리 지르니 본데 없게. 네, 저 본데 없어서 고함 좀 칠게요. 우리 엄마 청소시키신 분이 어머니 아니세요? 안 그래도 아픈 분을 부려먹어서 좋으셨어요? 얘는 내가 또 뭘 부려먹었다고 그러니? 사부인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먼저 온다고 했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라면 사돈이 부탁하는데 안 가요? 우리 엄마 저러다가 다리 못 쓰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도 예전 사춘기 때 한 성질하던 가락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긁어모아 개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2차로 또 생지랄을 떨었죠. 야 최필구,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을 SNS에 올리잖아? 그럼 너네 집안 완전 개쪽팔리는 거야. 어떻게 사돈을 불러 집 청소를 시킬 수 있지?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너네 엄마 정말 고생한 척은 다 하면서 인성은 쓰레기다. 야, 말 조심해. 말 조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줄 알아? 나 지금 눈 돌았어. 너네 엄마 때문에 빡쳐서 뚜껑 열렸다고. 너 같으면 말 가려가면서 잘도 하겠다. 이 나쁜 새끼야.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엄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어요. 남편에게는 당분간 엄마 돌봐드려야 하니 우리 떨어져 살자고 말했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분이 안 가라앉아서 혼자만의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이럴 땐 절친 원미가 필요하죠. 원미야, 우리 오랜만에 탭댄스 한번 춰야겠는데? 탭댄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거? 좀 있음 우리 어머니 칠순이 걸랑. 갑자기? 축하 공연을 해드려야겠어? 오, 그럼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그래, 연습 단단히 해둬라. 파워풀 해야 하니까. 오케이. 2달 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생신이니 참석은 해야겠다 싶어 한복을 입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손수레에 끌고 생일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시댁 사람들 시선이 집중됐어요. 시부모님은 인맥도 넓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다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맞아주더군요. 왔어?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올라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지 뭐.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행사장내를 감돌았지만 칠순잔치 전문 MC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위기를 띄워갔어요. 저는 막간을 이용해 MC한테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머님께 축하 공연을 하나 해드리려고요. 제 공연이 끝나고 음악이 멈추면 그때 제가 만들어 온 케이크 포장을 짜잔 내리고 MC분이 케이크 위에 적힌 레터링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며느님이 짱이시네요. MC는 당연히 감동 멘트일 줄 알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저는 한복을 벗고 탭댄스용 의상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물론 댄스 파트너, 친구 원미도 함께 했죠. 중학교 학예제 때 이후 처음 추는 탭댄스, 일명 개망나니 춤. 오랜만이라 설렜습니다. 왜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빌리의 진로 문제로 형과 아버지가 다툴 때 화장실에 앉아서 스텝을 밟던 빌리가 문을 쾅 차고 나와서 이것이 발레인지 탭댄스인지 막춤인지 장르를 알 수 없는 고삐 풀린 춤 사이를 선보이며 마구마구 폭발하는 장면. 그 춤 동작을 저희가 중학교 학예제 때 선보여서 관객들을 모두 쓰러지게 했어요. 선생님은 제발 그 춤을 멈추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우린 결코 멈추지 않았죠. 우린 진심을 다해 빌리 엘리어트가 접신한 듯 치열하게 탭댄스를 추었을 뿐인데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포복절도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춤은 학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탭댄스라고 쓰고 개망나니 댄스라 읽는 막춤을 지금 우리가 시어머니 칠순잔치의 선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두둥, 기대하시라. 드디어 MC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며느님이 준비한 축하 공연 탭댄스입니다. 음악 주세요. 빌리 엘리어트의 유명한 그 음악이 흐르고 원미와 전 다리를 구르고 팔을 휘저으며 리드미컬하게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흥에 겨워서 팔을 벌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며 박자를 맞추고 한 팔을 빙빙 돌리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도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했지만 모른 척 막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칠순잔치의 주인공 시어머니 앞에 당도했고 원미의 과격한 팔 동작 끝에 시아버지의 가발이 슝 하고 저 멀리 날아가는 순간 음악이 끝났어요. 조명을 받아 더 반짝반짝 빛나는 민둥 대머리를 자랑하는 시아버지가 가발을 집어들 틈도 없이 MC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순 케이크 커팅식입니다. 먼저 포장지를 벗기겠습니다. 짜잔! 오, 이 먹음직스러운 크기 보세요. 며느님이 직접 만들어 온 2단 케이크. 이 위에 적힌 글을 직접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하며 케이크를 오픈하는데 MC 얼굴에 당혹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경축, 칠순 같은 소리 하네. 나이는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입만 열면 싼티 장렬, 머릿속에 똥만 가득. 나프탈렌 10년 품은 걸레 썩은 내가 진동하네. 에라이, 시금치 씨 바라니 족가네요 하소서. MC가 더듬거리며 글씨를 읽자 장내가 술렁거리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일어서는 찰나 저도 질세라 크게 소리쳤어요. 뭐! 그리고는 케이크를 한 단을 들고 달려드는 시어머니 얼굴에 뭉개버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나이값 좀 하세요. 케이크 범벅이 된 시어머니 얼굴 위로 원미가 붉은 와인병을 들고 칼칼 부었어요. 어머니, 칠순에 와인이 빠지면 섭하죠. 케이크 생크림 위에 붉은 와인까지 더해진 시어머니 얼굴은 기괴하고 참혹했습니다. 네, 행사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서둘러 집어온 가발을 머리에 얹으려다가 놀란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음이 되어 부들부들 떠셨고요. 남편은 핏기가 사라진 창백한 얼굴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왜 그래 너? 진짜 미쳤냐?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저는 MC 마이크를 가르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 친지 어르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 집 방바닥을 닦다가요. 디스크 터져서 쓰러져 수술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사돈을 불러다 집 청소를 시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인척들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 안 봤는데 사람 참 그러네. 아이고, 참 너무한다 너무해. 사돈을 불러다 청소는 왜 시킨냐?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처가댁 본데 없다 노래하더니 무슨 그런 경험 없는 짓을 했냐? 친인척들의 핀잔을 드는 시부모님의 얼굴도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칠순잔치는 완전 개판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숨기고 싶었던 민둥 대머리를 본의 아니게 공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생략했습니다. 올그락풀그락 하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네요. 물론 남편에게 이혼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혼을 각오하고 야심차게 진행한 마지막 고별 무대. 환장의 칠순 파리였으니까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이제 좀 감정이 식을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뚝. 너 혼자 늙어 돼지던지 말던지 모르겠고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소중해.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야. 환경미화원이라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시댁에서 벗어나 전 엄마와 단둘이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영과 물속에서 걷는 연습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구청 수영장에 아쿠아로빅을 끊었어요. 엄마가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천진한 아이 같아서 새삼 놀라곤 하네요. 언젠가 엄마에게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래. 엄마 눈 높아서 안 돼. 지금까지 살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있었지?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딱 둘인데 하나는 네 아빠고 하나는 누군데? 바로 너야, 우리 딸. 에이, 뭐야, 시시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콧잔등이 시큰해졌어요. 이 자리를 빌러 우리 엄마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걱정 많지? 난 괜찮아. 누구 딸인데 이 세상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마 평생을 효도해도 모자라겠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살 수 있도록 약속할게. 엄마도 너무 자식 걱정만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나는 언제 어디서나 엄마 생각만 하고 엄마 곁엔 내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 옛날 철없던 시절 모진말로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거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항상 고맙고 미안해. 항상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정말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랄라 사연 드라마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펜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